쉽지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단장 노종면, 그가 이끄는 방송뉴스 개혁. 조합원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문의하세요.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TV. 이장대리하는 그 세무법인이 있습니다. 다 해소가 돼서 문제 없이 좀 기재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사업비에 2번 사업비에서 미수금 등 2,600만 원. 뭘 우리가 덜 받았다는 거, 조합비를 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받아야 될 돈 중에 이제 못 받은 돈이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항목을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비 중에서 미수금이요. 상품 재고. 저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의 부대에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 생긴 항목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은 지금 현장 정리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오시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사업 결산 보고서 관련해서 두 분 정도만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지금 서 계신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무제표 한번 항목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아마 거기 기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요 부분 예, 국장님 한번 지금 파악해 보시고요. 해 보시는 동안 다른 분 의견을 듣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재무 상태표 제가 그 메일로 제가 보냈던 사람 가운데 한 명 같은데요. 그 한번 저 수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재무제표를 봐야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조금 더 내려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그 가수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가수금이라는 거는 그 결산 재무제표에는 나오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인데 이거는 안 고쳐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자 예치금이 그 납입은 됐는데 등기를 안 해서 여기 등기가 안 된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반환할 게 아니다 보니까 통상은 그 자본금에 직접 넣지는 못하지만 자본 조정이나 뭐 요렇게 해가지고 자본 항목으로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조금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저거를? 다음 페이지까지 이제 내려주시면은 결손금이 지금 10억 3,700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금 보면은 한 10억 5천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납입자본금 이제 다 까먹은 걸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본금이 이제 부채로 가 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자본 조정 항목이나 뭐 이제 자본잉여금 쪽으로 넣어주면, 그렇게 많이 까먹은 걸로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재무 상태하고도 맞는 거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 표시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수금 계정은 이제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가짜 들어가는 계정은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다른 계정으로 확인하셔가지고 바꿔줘야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도 좀 이제 제대로 된 보고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손익계산서까지 한번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손익계산서 한번. 그 보시면 일기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이제 영업을 활동한 기간 동안의 어떤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 기간은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쳐주는 게 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볼 때가 좀 이제 맞는 재무제표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메일을 보내주신 걸 제가 확인했고요. 저희 기장대리하는 세무법인의 그 세 가지 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상에 단기가 2013년 1월 1일부터 된 것에 대해서는 기장대리하는 그 세무법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창업 이전에 그 준비자금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부터 계상하는데 그 세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수금 80여만 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희가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회에서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지역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치금으로 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83만 원인데 별도 계정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가수금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을 왜 법정 전환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게 회계연도 종료 후에 1월 안에 출자금을 법정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놓쳤고요. 또 출자금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그런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한 4천여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는 1월 안에 출자금 변경 등기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왕에 소정에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다른 협동조합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출자금을 변경 등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자본을 완전히 지금 잠식당한 그런 상태의 재무제표는 아마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여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놓쳤다는 것은 납기 기한이라든지 의무를 해태하여 놓친 게 아니라요. 실제 협동조합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실무, 저희같이 이렇게 조합원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아서 실제 다른 협동조합들도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연동해서 보고 여론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관련된 개선 안도 내보고 그렇게 하자고 이사회에서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의견은 이걸로 마치고요. 해당 안건 거수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러면 2013년도 사업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 잔액시산표 승인에 동의하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 사업 결산 보고서 등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결안 건 5호, 2013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감사이신 강병국 감사님을 모시고 간략히 말씀을 듣겠는데요. 강병국 감사님은 경향신문 기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법무법인 한민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감사님 잠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병국 감사입니다. 혹시 받으신 유인물 중에 감사 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인물을 보지 못했어요. 있습니까? 2013년도는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도 전이고 해서, 조금 전에 결산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4월부터, 3월부터 이렇게 3월 2일인가 우리가 창립총회 했죠. 그리고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체로 한 12억 정도의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약간의 돈을 벌어서 결산
최종 결손은 10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결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출자금과 출자 예치금, 결국 조합원들이 내주신 출자금 및 출자 예치금이 3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남은 돈은 33억 빼기 10억 5천 하면 22억 5천만 원이 남은 거죠. 그런데 2014년 드디어 텔레비전 개국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협동조합 감사로서 생각해 보면은 다단계 사업이 있죠. 비슷합니다. 왜냐? 자, 보십시오. 지금 제 감사 보고를 드리고 나면은 2014년도 사업 예산 보고를 할 텐데 2014년도에 써야 할 돈이 60억쯤 됩니다. 60억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물론 작년도에 33억 원의 출자금 및 출자 예치금이 들어왔으니까 2014년도에도 그 정도는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죠. 즉 조합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만큼 들어온다고 예상해 보면은 뭐 한 33억, 40억 많이 잡았어. 40억 들어오겠죠. 그런데 2014년도에 써야 할 돈은 60억입니다. 자, 출자금만 들어오면은 출자금 다 써도 20억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중에 바로 사용료라는 거, 월 사용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가 보십시오. 조합은 2만 3천 명 중에 2만 명이 만 원씩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절반 정도가 낸다는 게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2만 3천 명 중에 만 한 3천 명 많이 잡았어. 1만 3천 명. 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1억 3천만 원 곱하기 12달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에 작년만큼 조합원이 늘어나서 출자금이 4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월 사용료가 1년 해본들 15억 들어온다고 그러면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개국으로 써야 할 돈은 60억입니다. 제가 다단계라고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겠죠. 조합원이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월 사용료만으로서는 경상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 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지만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활 협동조합 같은 것은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유형적인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미디어 협동조합은 유형적인 손에 잡히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미디어를 통한 이익을 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 무형적인 가치, 무형적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월 사용료 수입만으로 이 경상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즉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텔레비전은 국민TV는 일반 지상파 방송처럼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송 만들겠다고 국민TV가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은 바로 자본, 권력 여기에 영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조합원들의 사용료만이 경상 지출을 충당하는 거의 유일한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예측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그 노정명 국장도 인력을 많이 늘리는 데 대해서 반대했고 방송 시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대충 계산해봐도 이게 재원 조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아마 내년 3월 달에 감사 보고를 제가 할지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가 아마 내년 3월 달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로서 던져지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병구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덧붙여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2분 정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셨습니다.
예, 마이크 조달 부탁드릴게요. 예, 대의원님께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해 주신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한겨레 신문 초창기 멤버로서 그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문사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리영희 선생님이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돈이 좀 주주들이 더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 한겨레도 사실은 광고를 받고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이 적은 봉급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송국을 하나 띄운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말 노정면 그 기자님이 정말 줄여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깊이 공감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너무 크게 나갔다가는 정말 이거 많은 국민들 여기 돈 투자하셨는데 그 허망한 마음 만들어 드리면 어떡하나 저 굉장히 많이 염려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좀 알고 계신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보고와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승인 여부는 마찬가지로 것으로 여쭐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 보고서 승인에 동의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숫자. 예. 저도 들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승인에 동의하시는 대의원분 74명, 2013년 이로써 2013년 감사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건 6호입니다. 2014년 사업계획서 수입실 예산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자료 역시 전자우편으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빔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사무국장님께서 간략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결산 보고서 중에 미지급금, 그게 사업비 항목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자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계산서는 이미 발행됐지만, 지급하지 않은 그런 공사 대금이 미지급금으로 이제 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회신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 저희가 매출이 있어서 그 사업이라는 게 미디어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 것도 다 사업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는 아닌 걸로 제가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요거는 내년에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좀 구성을 했고요. 연역은 뭐 다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현재 임원 현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6시 현재 제가 보니까 23,100명입니다. 당초에 작성할 때보다는 좀 늘었고요. 지금 직원 현황이 42명인데요. 그 노정면 국장이 말씀하신 방송 제작 인력 플러스 사무국 그리고 카페에 2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인원까지 합해서입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뭐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1000명당 저희는 직원 1명을 뽑는 게 좀 합당한 숫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23,100명이면 한 23명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는데 TV 개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저희의 어떤 경영 여건보다는 훨씬 많은 직원 수를 지금 채용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에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협동조합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한 어떤 목적 사업을 반드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을 올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고요. 무엇보다도 4번에 있는 그 TV 방송국 개국 등 이 미디어 사업이 아마도 제일 큰 역점 사업이고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올해 사업에 어떤 성패를 좀 가늠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페를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이제 용도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요. 최소한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분은 맞춰야 되겠다는 게 이제 그 이사회의 판단이고요. 뭐 그런 방안의 하나로 갖가지 이제 특강이라든가 공연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자료가 있지 않나요? 그 사업 계획서 말고요. 수입 지출 예산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것도 그 법률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2월금을 제외하고는 다 예상치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서 2월 받은 금액이 이제 18억인 거고요. 사업 수입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1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광고 사업 부분에서.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현진 매니저도 계시지만 저 숫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5천 2백 정도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데, 아시겠지만 2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여기를 카페를 그 방송 제작국 교육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이 없었습니다. 뭐 3월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카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 책정을 해놨고요. 미디어 사업은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5억인데요. 저희가 월 사용료로 다달이 걷어서 12개월을 곱할 경우에 한 올 연말까지 또 더 내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도 논란이 됐지만 미납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올해 월 사용료로 한 15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소개가 이제 18억 정도고요. 기부 출연금은 예년에 예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저희가 월 한 2억 정도 신규 출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 장밋빛 전망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작년 12월, 올 1월 때는 이제 연말 효과하고 이제 새해 효과 때문에 2억 넣는 출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망치로 월 2억씩 24억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과 뭐 출자금 등을 합해서 한 60억 정도가 올해 수입으로 예상을 해 놓은 거고요. 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인데요. 역시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18억이고요. 네, 운영비, 저희 임대료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만 저희가 한 달에 한 1,600~1,700만 원 됩니다. 그 관리비 빼고요. 그 다음에 광고 수입이나 카페 사업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금액이고요. 미디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9층에 방송 제작국을 12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그중에 4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일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이렇게 세 차례 나머지 40%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자금 반환, 뭐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시겠다고 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약 20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출자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 쓰고 이제 차기로 저희가 이월하는 금액, 저희가 좀 앞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현재 미디어 협동조합 상황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6시 현재입니다.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수는 23,100명이고요. 총 출자자 수는 76,986자입니다. 누적 출자금은 38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방송 제작국하고 일건비 나가고 여기 임대보증금 별도 2억 3천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현재 미디어 협동조합의 전체 통장 계좌에 얼마가 들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7억 8,537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이제 2억 3천만의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방송 제작 시스템을 분할해서 나머지 40%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한 이유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4월부터 이제 월 사용료를 제가 부과하겠다라고 이사회가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시제 상황이나 이런 걸 모두 감안한 그런 판단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수입 지출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리라는 기대는 내일 TV 개국과 함께 많은 관망하던 분들이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출자금이 늘어나고 또 가입한 조합원 수만큼 월 사용료가 많아진다면 전망치는 호전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감사합니다. 예, 2014년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에 대해서도 3분 정도만 의견 그리고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로 질의 또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깔끔한 설명에 질의가 없으신가요?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국민TV 이게 이제 진행되는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언론계 원로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동아투이, 조선투이,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해직된 기자들. 저는 이제 옛날 그 원로분들 이렇게 우리 그 국민TV에서 정말 열심히 잘 초대하셔서 그런 분들 좀, 그분들 뭐, 언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싸우신 분들인데, 그분들, 뭐,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많이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뭐, 관련해서 사족을 붙이자면요. 이미 이제 맹경순 아나운서께서 저희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4월 라디오 개편안을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MBC에서 지금 해고된 뭐 이용마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또 저희 진행자로 섭외가 돼서 예, 개편 프로그램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론이 없으시면 이 안건 역시도 거수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건 승인에 찬성하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성 72분. 예, 2014년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선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구분홍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남은 절차는 임원 선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예, 사회자분께서 다음 절차. 다음 순서는 임원 선출입니다. 임원 선출 과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강동균 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동균 위원장은 MBC 라디오 국장을 역임하셨고 미디어 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셔서 초대 경영진 이사에 선임되셨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임시의장으로서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강동균 선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강동균 위원장님을 도와서 선관위원으로는 김한필, 박정하, 정지영, 정한숙 조합원께서 선관위 구성일에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위에 제가 호명한 네 분도 좀 자리에 모시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루하시죠? 이제 임원 선발 끝만 마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 네 분입니다.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선출 과정인데요. 임원 선출은 먼저 이사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후보 공모 과정을 통해서 입후보한 이사 후보 김정일, 이양종, 김정일 두 후보 중에 이사 한 분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양력은 이미 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께 총회 전에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사 후보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요. 이사의 추천도 한 분 계시잖아요. 이사의 추천 후보는 찬반을 하고 우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그런 정부에는 규정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사에 추천하게 돼 있죠, 회장님. 추천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왜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단독으로 찬반 투표에 붙이고 지금 스스로가 이사가 되겠다고 출마하신 후보는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투표에 붙이느냐.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 선거관리규약 11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장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하고, 그 다음에 임원 선출은 업무 담당 지원 분야별로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담당 지원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두 분이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나오신 분은 지금 이사회 추천하신 분은 방송을 담당하는 이사 후보로서 지금 추천이 되신 분이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홍보를 지금 지원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로 출마하신 분이 홍보 업무 담당 분야다. 이렇게 해서 같은 분야를 지원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관리 규약 11조 1항에 의해서 업무 담당 지원 분야별로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한다. 그건 관련 문제고.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이게 왜 이사들 중에 따로따로 한 명씩 찬반 투표에 붙이지 않고 이 지금 출마하신 두 분을 동시에 투표에 붙여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원래 단체에서 이사를 뽑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찬반을 묻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관리규약에 이상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업무 담당 지원 분야별로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한다. 이상한 규정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규약을 고치기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찬반 투표를 못한답니다. 제가 사실은 이의를 제기했던 분야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업무 담당 분야별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분야별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실지는 그냥 향후에 선출 이후에 결정되는 방식으로 향후에는 개정이 되어서 향후에는 달리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추천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 44조를 보시면요. 예, 정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44조 임원의 선임. 이사나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외자를 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적 의미로 따지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이사라고 우리가 통상 회사에서 이렇게 사회에 계신 분을 모셔오는 그런 방식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과 선거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오늘과 같은 선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양녀 소개 사회자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두 분 후보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일 후보자. 김정일 후보자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닉네임 백마고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1972년 5월 25일생 강원도 철원고 졸업해 주셨고 강원도 철원농협 대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농업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종 후보자. 이양종 후보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생년월일 1961년 4월 10일생.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을 해주셨고요.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주식회사 동원광학영업기획과, 주식회사 네오텔레콤 마케팅 부장, 주식회사 오픈타운 전무이사, 주식회사 SCD 실장, 소통이노베이션 대표, 주식회사 북21 상무이사, 휴리넷 경영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 이번 선거 후보자 이력 수정 공고를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임원 선거의 후보 등록을 통해 입후보한 이양종 후보자의 경력사항을 수정 공고합니다. 선관위는 이양종 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과 경력을 입증할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양종 후보자는 2014년 3월 27일 학력 및 경력과 관련한 5가지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청산 등으로 증명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증명되지 않은 경력, DYNR 코리아, 주식회사 에이스컴, 리서치맵, 주식회사 대선을 삭제한 뒤 이양종 후보자의 이력을 수정 공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총회 때는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후보자의 이력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후보자의 각각 2분 내 인사 또는 정견 발표가 지금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2분 내에 간단하게 각자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려다 수. 이양종 조합원부터 하십시오. 제 뒤에 소개되신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임원 입후보자라는 이양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자리를 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요. 한 3개월 동안 사실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가 5월 이후는 좀 생업에 좀 종사하는 바람에 활동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제가 사업 분야에 임원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제 고배를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디어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제3의 미디어를 개척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개성들을 모아서 다시 말해서 집단 지성화해서 그들이 힘들이 결국은 우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영리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5년간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겪은 경험, 실패, 이런 걸 온전히 모아서 3년 내에 가능한 좀 더 빠르면 좋겠지만 부자 협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부자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우리보다 소외되고 슬프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알찬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제 경력, 경험 모든 걸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원으로 등록한 백마고지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의원분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거나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수지 예산안의 6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청취하기 위해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업고 뛸 수 있는 튼튼한 말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협동조합에서 잘 알고 있고요. 미디어는 우리의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광고도 받지 않고 미디어로 수익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그걸 충당해야겠습니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내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배가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조합원 배가는 지금 여러 대의원분들 알다시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고 붐이 일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그리고 소외된 부분은 군 단위로 이렇게 각자 모이고 있는데요. 제가 임원 후보에 등록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전국 각지로 뛰어다니면서 선구적으로 지역협의회 발족되는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부단히도 노력해서 배웠습니다. 사설은 너무 긴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대의원분들께서 저의 젊음과 열정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이 협동조합을, 우리의 그 이념을 살릴 수 있는 미디어는 수익을 배제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을 내서 이 튼튼한 미디어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일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소견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실황입니다. 현재 시각 저녁 9시 43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넘는 과반을 넘은 대의원들이 현재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 후에는 또 별도의 정회 시간이 이어지게 되고요. 정회 시간에 이사진 선출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요.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TV 라디오는 오늘 이 실황을 총회가 폐회되는 순간까지 전 실황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입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민카페 현장에서는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미디어 협동조합 총회기도 했는데요. 홍보 분야에 지원을 한 김정일 후보, 이양종 후보, 두 분의 성함은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김정일, 이양종 후보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0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73분이 넘게 오셔서 오늘 총회가 성원이 됐고요. 여러 안건들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순서 현재 임원 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자정을 기해서 4월 1일자로 국민TV 라디오는 국민 라디오로 이름을 바꿉니다. 국민 라디오라는 이름에서 떼어져 나간 TV는 국민 TV라는 이름으로 내일 밤 9시 뉴스K 첫 방송과 함께 국민 TV 개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 참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동참을 해서 만든 미디어 협동조합, 이제 국민 TV 라디오는 국민 라디오가 되고요. 국민 TV가 내일 개국되면서 미디어 협동조합에는 국민 TV, 국민 라디오, 그리고 국민 TV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까지 3대 매체가 현재 공정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은 정규 편성에 따르면 올디스 봇 구디스가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올디스 봇 구디스는 끝이 나고요. 국민 TV 라디오 음악 담당 PD인 임대웅 PD가 직접 진행하는 지루하시더라도요.
임대용의 음악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제약이 방송됩니다. 서영석 이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분의 감사님 후보에 대한 투표를 거수로 할 거니까 거수가 안 돼? 무기명 비밀 투표에? 그러면은 정관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예, 그것은 안 된답니다. 규약에 따라서. 예. 이게 사실 상당히, 난해하지요. 이 정관, 규칙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니, 이것이, 정당성을 또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자 투표함을 달리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결론은 이번 투표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투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다음 투표까지 꼭 하시고 기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투표에서 성원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나도 투표 안 했어 아직. 서영석 이사도 대의원입니다. 지금 저도 거수로 했으면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규정상 거수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김철수 후보자 한 분 투표해야 되고 또 김길조 감사님 한 분 투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한 번에 2장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원래 3번 해야 되는데 2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 2분 다음에 2번 모실 분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경력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삼고초려해서 모신 분들이니까 조금 우리가 좋은 인재를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어느 조합원님 말씀하셨죠? 좋은 분들 많은데 그런 분 정말 사심 없이 도와주시기로 했던 분들이니까 조금 좋은 분 모신다는 뜻에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만 돼서는 안 되고요. 이 투표 과정에서 성원이 돼야만 그 투표가 유효하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카페에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밤 9시 5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이양종 이 두 후보의 경우는 동일한 분야, 즉 홍보 분야를 지원한 관계로 두 사람은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 회계감사와 또 방송 분야 이사에 또한 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 출마를 한 2명의 투표 대상 후보의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후보입니다.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1972년 5월 25일생 42살입니다. 강원도 철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강원도 철원농협대의원이었습니다.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종 후보자의 경우 1961년 4월 10일생 53살입니다.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원광학 영업기획과, 주식회사 네오텔레콤 마케팅부장, 주식회사 오픈타운 전무이사, 주식회사 SCD 실장, 소통 이노베이션 대표, 주식회사 북21 상무이사, 휴리넷 경영연구소 수석 컨설턴트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휴리넷 경영연구소 외에는 전직입니다. 자, 강동균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곧 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분에 대한 투표가 계속 진행될 건데요. 투표가 끝나고 이사가 선출되면은 이제 맨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장 선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장 선출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 후보를 이사회가 추천하면은 거기에 대해 찬반 투표를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선출이 끝나면은 한 5분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에 추천하는 이사장 후보도 역시 찬반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죠. 무기명 비밀 투표가 한 번 더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 분 한 분 투표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게 이제 괴로우시겠지만은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유정의미를 걷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집에 가게 해달라는 한 대의원의 아쉬운 이야기가 근데 이제 들리네요. 이거를 다 우리가 처음 이제 겪기 때문에 시행착오로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다음 대의원총회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약간 우리가 그 요령을 발휘해서 다음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표는 그 이사회 추천 이사님, 감사님 그 한 분씩을 찬반 표시를 잠깐 투표 형식 좀 보여주세요. 찬반 다음 이사회 추천 한 장 가져와 보세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김철수, 김길조 따로 투표하면 따로 돼 있죠. 준비돼 있죠. 그러면은 이 두 장을 받으셔 가지고 각각의 찬성 반대를 그 이름표 들어가 있는 투표함에다가 지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국민TV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총회 실황을 생중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국민카페로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김길조 후보자님은 회계감사 전문가십니다. 41년생 73세 고령이시고 연세대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대 행정학 박사 취득하셨고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 한국회계학회 정회원, 한국경영학회 정회원이시고 공인회계사이시면서 지금 현재 국제 EDPS 감사인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회계 전문가십니다. 저희 협동조합 정신을 적극 지지하시고 뭔가 저희 한번 임직원들한테 우리 협동조합이 회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회계 문제를 잘못하면 꼬투리 잡히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회원이 늘고 우리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회계 문제 전문가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청을 드려서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8분의 대의원이 투표 참석해서 김정일 후보자가 62표, 이양종 후보자가 16표를 획득하셔서 김정일 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 이사회 추천 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후보 간 경쟁으로 이어졌던 홍보 분야 이사 선출 김정일 후보가 다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김정일 후보가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신임 이사로 방금 당선됐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김철수 이사 후보를 비롯해서 회계감사 후보, 김길수 회계감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입니다.
네, 김정일 당선자의 인사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사님들과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요.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더욱더 열심히 팟빵 게시판이나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요. 제가 좀 사심이 있지만 그 사심이란 거는 이제 속 놓고 우리 라디오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겠구나. 그게 정말 반갑고요. 이제 다른 조합원분들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만나 뵙고요. 이렇게 저를 뽑아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제 에너지에 100% 200% 있는 힘껏 발휘하는 백마고지 김정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사님들께서 새로 당선되신 김정일 이사님과 함께 그 정회 없이 이렇게 총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사회 회의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아사달님.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라디오의 미디어 협동조합 2014 정기총회 실황 생중계 방송입니다. 이 실황은 지금 서울 압정동 국민카페로부터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 투표 결과 김정일 후보가 당선됐음을 알렸고 방금 김정일 후보의 김정일 당선자의 당선 인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TV 시험방송 중인데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나요? 국민TV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뉴스가 시험방송 중입니다. 팟빵 앱을 설치를 하시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는 틀을 이용해서 팟빵 앱을 설치를 하시면 국민TV의 시험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자, 9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9층에 국민TV 현재 뉴스 시험방송 중인데요. 장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한반도가 평화 상태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정전협정 합의 사항들을 위반하고 무력 증강과 군사훈련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통일부의 북측 인사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로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장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곽보아 PD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TV 시험방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K는 다른 매체에서 소홀히 다루는 중요 사안을 충실히 보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룸이 주목하고 집중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뉴스룸 리포트 노지민 PD가 아까 김성훈 이사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금 진행하시는 투표가 끝나고요.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총회 정회를 선언하고 이사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희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지명을 하고요. 그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선임 여부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가시게 되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의결 종족수가 미달되면요. 예,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잠시만 더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회가 길어지니까. 저기 당진이신가요? 공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뉴스바 진행은 대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계속 다른 진행하지 않고요.
국민카페에서 올라온 중계되고 있는 내용들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아마도 그 이사장님께서 아까 일찍 자리를 뜨셨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예. 예, 임원 선출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 동의와 관련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때 다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선출된 대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도 그 어느 법인이나 창립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임원도 박수로 해서 선출하셨고 또 대의원 선출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또 했다면 이게 과연 민주적인 협동조합이냐라는 사실 정관에 위배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총회로 친다면 지난번에 임시 그 총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이었죠. 그 임원 재신임 안건 가지고 투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정관을 바꿔야죠. 예.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정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 그렇다고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그 이 투표 인원이 사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표는 되어야 그 이상이 되어야 그 표결의 그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대의원들께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뜨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실황 생중계 방송 듣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국민TV 라디오가 개편을 합니다. 국민라디오란 이름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만납니다. 저녁 8시에는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이 방송이 되는데요. 만화가 주호민 씨가 내일 출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5시 반부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이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저녁 시사 프로그램, 동급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명쾌하고 또한 공정하다는 점, 네, 자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내일 오전 6시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투표 마무리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자투표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대의원 선출하고 할 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실 때는 이제 그 부분도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또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회 표결을 전자투표나 할 수 없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대의원의 의결권, 투표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 대신 누구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질문들 하셨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정관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자체가 물론 이제 법도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은
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협동조합의 운영 상황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기획재정부에도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 마포구에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사장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예, 72분이 투표를 하셔서 일단 의결에 필요한 그런 투표 수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71명은 투표를 해야 하는데 72분이 투표를 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람은 잘 아시죠?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국민일보 해직 기자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조상훈의 뉴스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계신 임직원들 우리 1차 투표에서는요 78분이 투표를 총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6분이 귀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6분 중에 2분은 회의 중이라서 지금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그 회의 중이라서 이사님 2분이거든요.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하고 서영석 이사님하고 2분은 지금 회의 중이라서 그걸 감안하면 4분은 귀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2분이 선거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족수는 채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통. 잠깐 좀. 아니요, 이사장님 말고 이 투표에 지금 이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요. 자, 갖고 와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71분은 투표하셔야 되는데 72분이 하셨단 말이죠. 밤이 늦었다고 자리를 뜨시면은 이거 앞으로 회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한 사람은 김한필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은 방송 분야 이사 또 회계감사 한 분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입니다. 역시 투표, 무기명 기밀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마감이 되고 또 바로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명 동의 절차는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경우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강동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개표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임원 선출 투표에서는 김정일 후보가 60여 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정일 이사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김정일 당선자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972년생으로 강원도 철원고등학교를 나왔고 철원농협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농업을 하고 있고요. 백마고지라는 필명으로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구층에서는 지금 시험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종면 앵커가 현재 시험 방송 중인 스마트폰을 켜놓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지금 사운드는 내린 것 같습니다. 노지민 기자와 함께, 노지민 PD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이 지금 저희 6총 국민 TV 라디오 스튜디오로 이렇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는 내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국민 TV의 역사적인 개국 방송을 중계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밤 9시 뉴스K는 이렇게 국민 라디오를 통해 오디오로 생중계됩니다.
시청하기 어렵고 오디오로만 방송을 접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국민 라디오는 김철수 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투표수 72표 가운데 찬성 70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김철수 후보자 이사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예, 김철수 이사 후보가 이사 후보에서 후보직함을 떼고 이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묵장 계속해서 회계감사 후보 임명 동의 투표 결과 발표입니다. 현재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실황 생중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두 공란의 표를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찬성 70표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길조 감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2표 가운데 찬성 70표, 반대 2표로 김길조 후보자의 감사 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예, 김길조 회계감사가 이상으로 이사와 감사 선출 맡겠습니다. 수고 주신 김한필, 박정아, 정지영, 정항숙 선관위원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투표를 하시는 동안 이사회를 치렀고요. 정해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강동균 선관위원장님께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이 되는지 다음 남은 것이 이사장 선출인데요. 저희가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일단 성원 여부를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자, 개의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성원이 됐으니까요. 투표하면은 투표수가 성원이 된 것 같은 일견에도. 네. 예. 저도 플러스 1 딱 하나. 71명만 있으면 성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2명 간신히 지금 성원이 되었습니다. 예, 성원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되신 두 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두 분이 이 자리에 못 오셔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투표 전에 설명을 조금 더 못 드렸지만, 김길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투표 영향을 미칠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강력히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이력서도 보고 그분이 통상 이런 협동조합과 유사한 단체 감사의 경험도 있으시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강병국 감사님께서 아주 고군분투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까지 아울러 올해는 해주셨는데요. 더 커진 회계 예산을 어쨌든 회계감사님도 한 분 더 저희가 보감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문의 여짐 없이 이제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이사님은 설명하셨다시피 방송에 있어서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이셔서요. 이사로서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공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사회를 치렀습니다. 사실 조금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이제 이사회 후보로 추천이 되셨던 김철수 후보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산회가 되고 이렇게 별안간 총회가 잡히는 바람에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이 저희가 지금 다음 이사장님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난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김성훈 이사장님께 김철수 이사장님이 어쨌든 김철수 후보님께서도 후보군에 포함되실 수 있는 상황이 이를 때까지는
조금 더 맡아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가진 이사님도 있으셨고요. 그랬는데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뜨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항상 늘 강조해 주신 부분이 책임과 권한의 일치셨습니다. 농협협동조합의 경우처럼요,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들이 아니라 상임들이 법적인 책임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상임이 이사장을 맡아야 된다는 말씀도 몇 번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근데 협동조합으로서는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이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은 수정된 추천안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저희가 추천 후보를 후보자로 추천해 드리는 분이 뭐 이사장님을 하시기에 부족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과정들을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그 서영석 현 상임이사님을 후보자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후보자님께서 후보 추천에 수락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조건을 다셨습니다. 김철수 이사님을 영입할 때 저희가 공을 들이고 기대했던 바도 있고 보다 확대되는 사업 등에 있어서 적절한 분을 다시 모시는 걸 전제로 해서 짧은 기간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수락을 하셨고요. 그 수락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예, 저희의 추천 후보자는 서영석 상임 이사님이십니다. 늦게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그 총회가 1차 유예되는 바람에 지난번 총회 때는 이제 김철수 이사, 지금은 후보가 아니라 이사로 선출되셨죠. 김철수 이사가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이사장님에게 한 번 더 간청을 드려보고 본인이 거부하신다면은 김철수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본인의 약속이 미리 아주 오래전에 잡혀있던 약속이 있어가지고 부재 중에 이사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재 중에 선출된 사람을 또 이사장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이사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금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뭐 김철수 이사가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 영입해 오든 새로운 이사장 후보를 영입해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선출한다는 조건 하에 제가 할 수 없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성원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도 성원이 안 되면은 이게 뭐 하나만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72명이 되셔서 성원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부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투표입니다. 이런 두 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다 하셔야 이 성원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죠. 예, 투표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방금 이사회에서 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서영석 현 상임이사를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임명 동의 절차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는 6개월 동안 맡고 6개월 후에는 후임자에게 넘기겠다라고 밝히면서 한시적 이사장직 수락을 밝혔습니다. 자, 이사장직을 수행하려면은 지금 모여있는 72명의 대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혹은 성원이 되지 않으면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정 임시의장에 따르면 김성훈 현 이사장은 상임 이사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서영석 이사장 후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9층에서는 국민TV 뉴스K 시험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리뷰 시간인데요.
이 국민TV의 노종면 국장 다음으로 국민TV 뉴스를 총괄하고 있는 PD가 있습니다. 황준호 PD입니다. 프레시안 기자 출신이고요. 외교 통일 분야에 있어서 전문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식견과 또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황준호 PD가 지금 현재 노종면 국장과 함께 뉴스 리뷰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막을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하라는 돼 있는데? 예. 노종면 국장은요, YTN 앵커로 있을 때에도요, 앵커석에서 직접 PD, Q사인을 줬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상집 앵커가 PD 역할까지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노종면 국장은 YTN에 있을 때부터 앵커와 PD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스태프들을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황준호 기자가 나와서, 황준호 PD가 나와서 현재 기억하고 처음에 빈칸이라 그랬죠.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9시부터는 국민TV를 통해서 뉴스K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서영석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이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을 했고요. 경향신문 출판국 기자로 시작을 해서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로 자리를 옮겨서 정치부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서프라이즈를 창간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신문 사업을 주도했었고 2013년 미디어 협동조합 창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월 3일 창립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사업 분야 상임이사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 라디오의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이사는 6개월 정도의 한시적 임기를 수행하겠다. 6개월 후에는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때 직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는 김철수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모양입니다. 김철수 이사는 잘 아시는 대로 KBS 프로듀서로 입사를 해서 KBS 내의 노조위원장을 지냈고요. KBS 민주화투쟁 당시에는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언론 노련 사무처장을 지냈고요. KBS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도 지냈고 KBS 인터넷 대표이사를 지냈고요. 그렇게 해서 정년 퇴임을 한 PB 출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신임 이사가 됐습니다. 한편 김정일 후보가 미디어 협동조합 홍보 분야 이사로 방금 전에 또 선임이 됐습니다. 백마고지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김정일 후보, 앞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전국 지역 조합원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 정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9층의 리허설 상황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성격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주되게는 4월 말까지 있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황준호 PD는 국민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 또 앞서서 타임라인에서 외신 브리핑을 담당했던
작년 인물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아주 초긴장 상태,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북한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 오늘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 특히 청와대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어땠습니까? 북한이 해안포하고 방사포 이런 것들을 바다에 사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라든지 또 연평도 도발 이런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대목을 맞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연 저런 영상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종편, 보도 채널 등에서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줬던 그런 영상이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쏜 포는 저런 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안포하고 방사포를 쐈습니다. 아, 이런 브리핑 아무에게서나 들을 수 없는 거죠. 다음 질문이 뭐냐. 아이고. 야, 이거 참. 리허설 진행 중입니다.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총회 다시 지하 상황입니다.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께 그 작은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민 카페 온에어 머그컵인데요. 그거를 지금 가시는 길에 이제 먼저 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만 마치시면은 그대로 귀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말이죠. 마지막 투표니까요. 공로패는 오신 분은 드리는데 해외에 계신 분이나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 오셨나? 네, 지난 총회가 있었잖아요. 사무국에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 상황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10시 41분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은 11시 이전에 오늘 총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영석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동의 투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네요. 이 동의 투표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이사회의에서 서영석 후보를 이사장 후보로 세웠고요. 여기에 대한 대의원들의 동의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가 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찬성자가 더 많게 된다면 서영석 현 상임이사는 이사장으로 이렇게 선임되게 됩니다. 다 얼굴 알아? 안에서. 강동균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재 투표와 개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마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올디스 봇 굿디스 오늘 3시간 제작을 했는데 1시간 정도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국민 TV 라디오는 국민 라디오로 개칭을 하게 되고요. 오전 6시부터 새로운 개편된 편성안에 따라서 방송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에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6시 25분에 오늘을 생각하며 6시 반에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7시에 정치 내비게이션, 7시 반에 조상훈의 뉴스바, 9시에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11시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11시 40분에 개표하는 동안에 이 공로패에 계신 분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11시 40분에 라디오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11시 55분에 라디오 뉴스가 방송이 됩니다. 박성철 조합은 가셨습니까? 예. 정오에 라디오 뉴스 K가 방송이 되고요. 12시 15분부터 똑똑한 12시가 방송이 됩니다. 1시부터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지금까지 마포스퀘어 2부에서 방송됐던 그 연사 그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윤호 스토리텔러, 이 작가, 그리고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은규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임승수 사회학자. 예, 임승수 선생 제가 성을 잊어서 하승수였나? 하승수는 녹색당 몸담고 계신 분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4시부터는 월요일에는 김선의 시사돌직구, 화요일에는 격주로 나는 꼽살이다. 그리고 이용마의 한국정치가 각각 방송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안보, 그리고 목요일에는 안진걸의 으라차차, 금요일에는 이런 비연이 있나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5시 반에는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되고요. 7시, 8시 때는 요일별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은 7시, 8시 터서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방송이 되고요. 화요일은 저녁 7시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8시에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7시에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이사장 네. 후보자 선임안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73표 중에서 찬성 56표, 반대 14표, 무효 3표로 서영석 후보의 이사장 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의 서영석 상임이사가 선임됐다는 결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전달됐습니다. 예, 그러면 신임 이사장님 인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참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체된 시기에 때마침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꼬이게 됐는데요.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나오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일하는 그동안까지는 열심히 해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사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이사회의 운영은 상임이사가 3분 있었던 그런 시절부터 상임이사가 진행하는 일들을 나머지 비상임이사님들이 견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정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이런 상황인데요. 맡는 동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님 후보자를 모셔서 그리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사장직을 넘기고 상임이사로서 일을 열심히 해나갈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선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더 보여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서 이사님의 견해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나 또 다른 저희 감사님 같은 경우도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사장님이 도장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성훈 이사장님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사장의 자리, 대표의 자리들은 도장을 맡겨놓고 형식적인 보고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두루 훑어보지 못하는 거는
사람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가져가는 것과 그 다음에 견제하는 기능에 비상임 이사의 기능이 얼마나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제도적 고안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또 다른 후보자를 내세워서 여러분께 선을 배든 간에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급히 가시느라고 저희가 공로패를 못 드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정운현 이사님 저희 기틀을 다질 때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애써주셨고 그분들 덕에 오늘날의 미디어 협동조합이 그나마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감사함에 저희가 공로패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아마 사회 보시는 분께서 그 절차를 생략하시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로패는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총회 의사로 확인과 날인 절차를 진행을 할 텐데요. 서명 날인인으로 선정된 대의원 이희성, 심영철, 장기석 조합원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국민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는 미디어 협동조합 2014 정기총회 실황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훈 초대 이사장의 퇴임이 있었고요. 서영석 신임 이사장 선임, 김철수, 김길조, 김정일, 신규 임원 선임. 오늘 총회에서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자리에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진심으로 제가 대표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임원 선출, 정관과 규약 개정 등 여러 가지 오늘 많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잡으면 제가 이렇게 좀 아다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멀쩡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분들 말씀 잘하시는 분들 놔두고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싶으실 텐데요. 오늘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민원 처리 잘하고 뒤에서 묵묵히 조합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회의록 날인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사회는 사무국 김재현 간사가 했고요. 임시의장은 이재정 이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2014 정기총회 실황방송. 조합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카페에서 진행된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실황 생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일 2014년 4월 2일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국민라디오 개국 1주년 그리고 국민TV 개국 당일입니다. 2만 3천이 넘는 조합원이 뜻을 모아서 만든 방송 국민TV 국민라디오 내일 그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성훈 이사장 퇴임, 서영석 이사장 선임, 그리고 김길조, 김철수, 김정일, 신규 임원 선출, 그리고 여러 정관과 관련 규약들 개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연출 문희정, 스튜디오 제작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 개편된 국민 라디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